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6월 30일입니다. 미국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6월 30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국제 소행성의 날입니다. 소행성. 소행성 하면은 운석과 조금 구별이 안 되는데요. 운석은 유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별똥이라고 그러죠. 밤에 섬광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별. 근데 그것은 큰 개념의 차이라기보다는 크기의 차이입니다. 작은 것은 운석이 되고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 되죠. 또는 유성이고 좀 큰 거, 뭐 예컨대 지름이 한 40-50m 되는 것은 그건 소행성으로 분류합니다. 소행성. 그러니까 소행성의 날이었습니다. 소행성의 날인데 왜 6월 30일을 잡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908년 6월 30일 오전 7시 17분 시베리아 그라스노야르스크의 상공에서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대폭발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한 20메가톤 됐습니다. 20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몇천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근방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50km 떨어진 데서 열차가 탈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50km니까 평방킬로미터, 2150 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의 약 3배 되는 면적의 산림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1500km 떨어진 유리창이 곳에서 집 유리창이 깨졌다고 합니다. 런던에는 밤에도 아주 하얗다고 합니다. 백야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폭발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오고 갔는데 혜성이 부닥쳤다, 뭐 UFO설도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그때 대충 지금 추산을 하면은 지름이 한 40m 되는 소행성이 시속 몇만 킬로미터로 충돌했던 겁니다. 이 속도가 빠르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속도가 시속 몇만 킬로미터 되니까 그 정도의 폭발력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날을 기려가지고 국제 소행성의 날로 정했는데 사실은 이게 소행성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소행성. 이 소행성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소행성 대책이 제일 시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소행성 이야기를 우리 세계 사람들이 제대로 알면은 인종 분쟁, 이념 분쟁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지 좀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62%가 미국 사람들은 이 천문학에 대해서 나사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62%가 나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는 소행성 대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행성 대책. 왜냐 이 태양계 안에 소행성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10m, 지름 10m 이상 되는 게 1000만 개나 됩니다. 40m 이상 되는 것은 3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년에 한 분꼴로 지름 100m짜리가 충돌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정도는 지름 50m, 10년에서 100년 내는 지름 한 20m 정도 되는 이 소행성이 충돌할 수 있다. 이거죠. 5년 전에 이것도 또 시베리아인데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이 운석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상공에서 폭발하면 이게 영향력이 큽니다. 땅에 떨어지면 괜찮은데요. 폭발을 했는데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30배 정도 되는 폭발력이 생겼습니다.
7천 개의 빌딩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약 1,0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1,0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공룡 이야기를 조금만 들으셔도 공룡이 왜 멸종됐느냐? 한 2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었습니다. 200년이라고 하면 생각해 2억 년입니다. 2억 년. 그러면 인간은 이 지구의 주인이 된 게 언제입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수백 년 전입니다. 그러나 문명을 건설한 걸로 치면 최근 몇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룡은 그 어마어마한 덩치로 2억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어요. 지구의.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충 언제 사라졌느냐? 지질학적 시대로 중생대 백악기에서 신생대 제3기로 넘어가는 시점인 약 6,600만 년 전. 근데 갑자기 공룡이 멸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멸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660만 년 전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것도 거의 다 이제 학설이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행성이 지구하고 충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용암이 분출되고 가스가 나오고 해가지고 지구의 기온이 50도나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공룡이 살 수 없는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작은 곤충이라든지 작은 동식물은 살아남았습니다만 큰 덩치는 그 큰 덩치 값을 못하고 그 큰 덩치 때문에 멸종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영국의 BBC에서 바로 6,600만 년 전에 지구와 충돌을 했던 소행성을 찾아서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멕시코, 이번에 우리 축구로 해서 가까워진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는 옛날에 마야 문명이 꽃피었던 데입니다. 지금도 마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메리칸 인디아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몽골 인종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유카탄 반도인데 이 유카탄 반도를 조사를 했더니 그 흔적을 발견했어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기에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 떨어진 소행성은 대충 추적을 하니까 지름이 약 15km 되는 뭐 타원형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은 그게 시속 6만 킬로미터로 충돌했던 겁니다. 시속 6만 킬로미터라면 어느 정도 되는 속도냐 하면은 비행기가 음속 돌파를 할 때 시속 한 1,400km의 속도를 내니까 그것보다도 한 50배는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이 파괴력을 내는 데는. 그런데 15km니까 뭐 엄청 크죠. 그 소행성이 충돌을 했는데 충돌해서 지표면에 약 193km의 깊이가 32km나 되는 엄청난 구덩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용암이 분출하고 이산화탄소가 분출하고 유황이 분출하고 해가지고 50도 떨어졌다는, 기온이 50도 떨어졌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하고 생태계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건데 만약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면은 인간 멸종이죠. 인간의 완전한 멸종이 될 겁니다. 완전.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그런 게 닥친다. 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행성 대책이 이제 나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게 바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까지 세우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선 이 태양계에 있는 소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매핑이라고 그러죠. 지도에다가 좌표를 찍고 주기를 파악하면서 지구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느냐. 사전에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년 전에 그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한 것은 왜 추적이 불가능했느냐?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고 그 궤도가 태양이 도는 궤도와 비슷해가지고 잘 관측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 적반하는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끔찍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과학자들 연구에 의한다면은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뭐 대피 계획도 세우고 대책을 세우려면 최소한 10년 전에 미리 알아야 된답니다. 10년 전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소행성의 위치와 궤도를 정확하게 추적해가지고 10년 전에는 10년 뒤가 지나면은 지구와 충돌한다. 대충 그 무게는 어느 정도다. 지구의 어느 쪽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룡 멸종을 가져온 서기 6,600만 년 전의 이 소행성 충돌은 그게 육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재앙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 바다에 떨어졌다면은 상황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바다에 떨어졌다면은 이 분출되는 뭐 가스라든지 물질을 물이 상당히 덮었을 테니까 공룡이 죽지는 않았을지 모른다는 그런 계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나사에는 또 이런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DART, DART죠. DART를 가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꽂는 그런弾道던지기 비슷한 그걸 DART라고 하는데 DART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는데 디다이노스라는 그 소행성에 일부러 한번 충돌시켜보는 실험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영화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에서 3년 전에 발사한 이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하야부사 2라는 이게 태양계에 저 멀리 있는 아마 3억 킬로미터인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류구라는 이름의 유성이 있습니다. 류구 크지 않는 유성이에요. 아마 뭐 수십 메터, 수백 메터 정도 되는 유성이라기보다 저 소행성인데 소행성은 원래 작습니다. 1km 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10m, 100m, 500m 뭐 이런 거죠. 류구라는 이름이 붙은 그 소행성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3년 동안 날아갔어요. 며칠 전에 그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류구에서 상공 12.4마일이니까 약 상공 20km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금명간에 로켓을 발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내려가서 로켓에서 잡은 샘플, 암석 샘플을 가지고 다시 그걸 회수해가지고 이 하나부사 2가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2019년 12월에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말쯤 도착한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도착을 한답니다. 일본의 우주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지금 탐색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요새 NEO라고 합니다. Near Earth Object, 지구에 접근하는 물질, NEO라고 합니다. NEO, 이 NEO 대책, 소행성 대책, 여기에 온 인류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확률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간다는 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는 시간이, 우선 지구가 만들어진 게 45억 년, 우주가 만들어진 거는 130억 년, 빅뱅을 통해서 이 장구한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소행성과 충돌합니다. 그때 살던 사람은 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행성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북핵 문제라든지 뭐
한국의 좌우 대결이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 하늘과 우주를 쳐다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소한 존재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